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대통령 역사가 증명해 주게 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다라는 건 어느 시각에서의 해석인지 참으로 황당한데요. 이거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축출에 목숨을 건 거대 부패 조직의 발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요. 검찰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위법 수사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승기가 기울었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요, 뭐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이 구성원의 재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정비가 말이죠,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라고 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할 선관위의 부패 조직이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죠.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훼손됐다라는 건 이 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히 큰 문제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공산당, 이 스탈린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는 인민이 주는 거고 세는 것은 권력자가 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친중, 친북의 좌파들의 매국 행위가 이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커, 내부 제보, 그리고 침묵하는 선관위,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 그리고 이영돈 PD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등장한 이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지부하기에는 파장이 거세죠. 현재까지 제기된 핵심 정황과 의혹들 정리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도 선관위 시스템을 뚫고 개표 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국정원의 점검에서 이제 드러난 상황이죠. 유령 투표자가 존재한다. 그게 가능했다.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까지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국민 담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허점을 넘어서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암시했는데요. 좋게 이야기해서 이렇지만 사실상 문을 연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보완을 할 의지가 없었다. 까발려도 상관이 없다. 들키지만 않으면 이런 느낌의 이 선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요. 실제로 해커를 투입해가지고 개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작이 가능했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 시에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기반으로 하는 계엄령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했다라는 점이 사실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을 한 것, 국가의 중대한 상황,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그 부분에 부정선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선관위의 부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친중, 친북의 세력과 해커 조직의 이제 치밀한 계획에 의한 대한민국 주권 찬탈이다. 그것을 전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비상계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막 귀를 막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한 겁니다. 왜?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화돼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돈 PD,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나라 살리는 또 한 사람.
이 이영돈 PD입니다. 이 국민적 공감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사실 노력을 해줬습니다. 이 일제히 언론이 침묵하고 있을 때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 우파 쪽에서 외치는 것에 정말 중립적인 시각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친다. 그리고 이영돈 PD. 이영돈 PD는 사실 이 다큐멘터리로 이 부정을 밝힌 아니 진실을 보도하는 쪽에 이제 권위자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영돈 PD가 밝힌 이 수치의 이상함이 국민들에게는 과학적으로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탐사 보도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이영돈 PD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부정선거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때 4.15 총선 그리고 이 한동훈이 이끌었던 4.10 총선 민주당 후보자들이 사전투표에서 예외 없이 당일 투표보다 10% 이상 높은 득표를 보였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본투표에 그리고 사전투표의 색깔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건 사실 이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나죠. 이게 대수의 법칙에 반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통계 전문가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확률이 1조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 매일 로또를 때려 맞는 듯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영돈 PD가요. 선관위 데이터에 조작된 수식, 난수표의 흔적이 발견됐다 라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특정 정당이 승리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승리하게끔 사전투표율을 조작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23대 총선, 그러니까 다음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조작 가능하다라고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고든창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단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고위층의 이 친중 친북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은 이 중국과 북한의 아가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정리해 보면 이들의 세력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입법을 장악하고 있고 고위층을 장악하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을 밝히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언급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들이 죽을 똥살똥 막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이영돈 PD가 공개한 영상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내부자 증언입니다. 와, 선관위 내부 제보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 해당 제보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임대한 서버를 사용했다. 이 서버는 보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실제적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경기도 인근에서 오래된 전자 개표기를 실제로 찾았는데요. 이 기계에 전화선 USB 포트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어딘가에 전산망에 꽂았다라는 거죠. 국정원에서도 조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선거망, 이 인터넷망, 그다음에 뭐 업무망 이게 각각 분리가 돼가지고 움직여야지 해커 공격에 차단막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게 차단막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연결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업무망을 통해서 선거망에 들어갈 수 있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거망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들어오십사 어서 옵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해당 제보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표 작업은 임대 서버에서 끝냈기 때문에 정작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선관위가요. 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도로 계획된 은폐된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똘똘 뭉쳐서 거대한 부정의 세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일반 국민은 모르고 이 고위층의 장난질이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는요. 단지 공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런 서버 리스를 했다라는 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 있죠? 거기에 위금속
컴퓨터 공학 박사께서요. 이 이영돈 PD의 주장에 더해서 임대한 서버에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지문 정보, 투표 성향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서버가 선거 후에 이 업체에 반환됐다라는 건 이 대한민국의 이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 유권자들의 정보를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중국이 만일에 잡아먹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얼마든지 뭐 이제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10 총선을 예로 들자면 1380만 명의 사전투표자 데이터가 외부 업체에 의해서 임시 저장되고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령 선관위가 이 보안 업체랑 이제 서약을 받았다, 보안에 대한 서약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 민간 업체인데 이 업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중국이 야 그거 넘겨, 내가 너네들 보호해줄게 이러면 1,000억이고 2,000억이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이거 군사기밀 보안 시스템 침해 등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문도 있습니다. 지문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의 송금 인증, 국가기관의 보안 시스템 이런 거, 여권 이런 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게 사안이 그냥 해킹됐대, 보이스피싱에 내 정보가 탈취됐대 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특정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요, 내가 해커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싹 정보 걷어가지고 그 사람의 투표 성향을 바꿔서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유권자의 성향이 보수 성향이다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 조작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 영웅이 있죠. 꽃보다 전환기 강사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을 때, 이 우파 쪽에서도 일부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선관위를 직격했습니다. 이 계엄 사태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그러고 민주당의 키로다가 떨어졌죠. 이 전한길 강사는요, 국민적으로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아니 봐라, 증거가 수두룩 빽빽인데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냐,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토론할 거 아니다, 이거는 사실 검증의 차원이다라고 하면서 다 눌렀습니다. 선관위는 일제히 침묵하고 있죠. 자, 중앙선관위 이 같은 주장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영돈 PD의 유튜브 1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죠. 국민적 관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건 검증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 데이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측에 관련된 콘텐츠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에 있잖아요. 지금 중국, 간첩, 공산당,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요, 이 검색에 대해서 노란불이 뜹니다. 중국 공산당, CCP 이런 거 뜨면요, 광고 제한 뜹니다. 이거 무슨 일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떳떳하면 누가 뭐라든 상관없죠. 그런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세력은 떳떳하지 않다. 이게 공론화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자, 정치권에서도요,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사람들 좀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주민, 이 그지 코스프레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부정선거는 극우 음모론자들의 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선거제도를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뭐라고 했죠? 부정선거는 없었다, 토론하자, 음모론자다 등등등 발악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의 김재섭도 부정선거가 없었대요, 대법원장이 그랬대요, 이런 빙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죠. 그리고 한동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면 이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이죠. 이 도라이 발언한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해킹 시연도
발표도 했고 내부 증언도 터져 나왔고 전자 개표기가 실물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역사적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부정선거라는 단어는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황은 단순한 주장, 반박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들어선 거죠. 국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들, 검찰 진술, 탐사 언론인의 영상 증거,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 증언까지 수사기관이 나서가지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백히 규명을 해야 될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거 막는 세력은 함께한 부정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탄핵 위기 중에서도 선거 신뢰 문제를 언급한 것,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지 정파적 프레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봤을 때 부정선거 이거 좌우 싸움 아니야, 나라의 존립의 문제야, 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들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침묵하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까세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거 회피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죠. 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지금 설명을 하라, 보여라, 밝혀라, 까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직한 해명이 필요할 때 까라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정면 돌파해가지고 이 복귀에 성공한다? 그러면 정치적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부정의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 그러니까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1기를 끝내고 2020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졌죠. 그때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섰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롱과 외면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 선거 신뢰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 투표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던 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대통령, 역사가 증명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